삼성기 배달국,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기에 기록된 배달의 민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 그냥 음식 배달 앱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3일 개천절, 우리는 왜 이날을 국경일로 기념할까요? 삼성기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달국의 탄생 마이너스 신시 개천. 자, 삼성기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황국 말기 서자부의 환웅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두루 살피시고는 천부인 3개를 받아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시 개천입니다. 개천, 하늘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삼성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웅천왕이 신시를 열어 배달국을 건국하셨다. 이로써 하늘의 광명이 땅에 내려와 인간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천절의 유래입니다. 단순히 나라가 세워진 날이 아닙니다. 하늘의 이치가 인간 세상에 구현되기 시작한 그 위대한 개벽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름이 배달입니다. 배달이 무슨 뜻일까요? 밝은 땅, 광명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2배로 밝힌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은 단순히 빠른 배달이 아니라 광명의 민족, 밝음을 실천하는 민족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세 한웅천왕의 계승. 삼성기에 따르면 배달국은 18세에 걸쳐 한웅천왕께서 다스리셨습니다. 총 156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8명의 한웅천왕이 계승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증거입니다.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18대에 걸친 왕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요 한웅천왕들을 살펴보면 제1세 거불단 한웅 마이너스 건국의 시조, 제5세 태우이 한웅 마이너스 12환국을 순방하며 문화를 통일, 제14세 자오지 한웅 마이너스 치우천왕으로도 불리며 탕록대전에서 중국의 황제 헌원과 73번 싸워 승리. 특히 치우천왕의 기록이 놀랍습니다. 삼성기는 치우천왕이 구리와 철로 병기를 만들어 천하를 호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달국은 이미 청동기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통치 이념 마이너스 홍익인간과 제세이화. 삼성기가 전하는 배달국의 통치 이념은 명확합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제세이화, 세상에 있으면서 백성을 교화하라.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통치 원칙이었습니다. 삼성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웅천왕께서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사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체계적인 통치 시스템입니까? 풍백은 농업과 기후를 담당하고, 우사는 수리와 관계를 담당하며, 운사는 교통과 통신을 관장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농림부 장관, 국토부 장관, 행정부 장관을 둔 것과 같습니다. 360여 가지 일을 주관했다는 것은 이미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행정체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회구조와 문화. 삼성기는 배달국의 사회구조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급구조입니다. 한웅천왕을 정점으로 대신들이 각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삼랑이라는 재관 집단이 있었습니다. 삼랑은 종교와 교육을 담당하는 지식인 계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수나 성직자와 같은 역할이었죠. 둘째, 수련 문화입니다. 삼성기에는 치감, 조식, 금촉의 수련법으로 신성을 회복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호흡을 조절하며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는 이 수련법은 매우 체계적인 명상과 수행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배달국이 단순히 물질 문명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정신 문명도 고도로 발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제천 문화입니다. 삼성기는 한웅천왕께서 매년 10월에 천제를 지내고 온 백성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하늘에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천의 기원입니다. 하늘에 춤을 바친다는 뜻이죠. 배달국의 영토와 영향력? 삼성기에 따르면 배달국의 영토는 광대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창해, 동해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유사, 사막에 닿으며 남쪽으로는 불암산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약수에 달했다. 이것을 오늘날 지도로 환산하면 대략 만주와 몽골 그리고 화북 지역까지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역입니다. 특히 치우천왕 시대에 중국의 황제 헌원과 벌인 탕록대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기는 73번을 싸워 모두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달국이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 문명의 시조라고 알려진 황제 헌원도 실제로는 배달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와 교육. 삼성기에는 배달국 시대의 문자에 대한 암시도 있습니다. 비록 명확히 가림토 문자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한웅천왕께서 가르침을 글로 기록하여 전하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단군세기 제3세 가륵단군 조에 가서야 삼랑을보르객에 명하여 정음 38자를 만들게 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정음 38자가 바로 가림토 문자입니다. 하지만 삼성기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배달국 시대부터 어떤 형태로든 문자 체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삼성기는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청년들을 선발하여 산과 강에서 심신을 수련하게 하고 천지의 이치를 가르쳤다. 이것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웅족과 호족 마이너스 문명의 전파. 삼성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웅족과 호족의 이야기입니다. 곰 토템을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 토템을 섬기는 부족이 한웅천왕께 나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외래 부족들이 배달국의 문명을 받아들여 문명화되기를 원했다는 의미입니다. 한웅천왕께서는 이들에게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수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쑥과 마늘은 약초이자 제례에 사용되는 신성한 식물이었습니다. 햇빛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적 욕망을 끊고 내면을 수련한다는 의미입니다. 100일은 충분한 수련 기간을 의미합니다. 삼성기는 호족은 참지 못하고 떠났으나 웅족은 끝까지 견뎌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야만에서 문명으로, 부족 사회에서 국가 사회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웅족의 후손이 바로 단군 왕검의 어머니가 되어 단군 조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배달국에서 단군 조선으로. 삼성기는 배달국 말기의 상황도 전합니다. 제18세 거불단 한웅 이후 배달국의 국운이 점차 기울었습니다. 그때 단군 왕검께서 등장하십니다. 삼성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군 왕검께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니 국호를 조선이라 하셨다. 이는 배달의 광명을 이어받아 더욱 밝게 비춘다는 뜻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단군 조선은 배달국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배달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것입니다. 배달의 광명을 이어받아라는 표현이 그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면서 동시에 단군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역사적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성기를 통해 배달국의 역사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시 개천으로 시작된 배달국은 18세 한웅천왕 1565년 동안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이념으로 백성을 다스렸고 360여 가지 일을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행정 조직을 갖추었으며 지감조식 금촉의 수련법으로 정신 문명을 고양시켰습니다. 탕록대전에서 중국의 황제 헌원을 73번 물리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고 웅족과 호족을 교화하여 문명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군 조선으로 이어져 우리 민족 9천년 역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매년 10월 3일 개천절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가 세워진 날이 아닙니다. 하늘의 광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되기 시작한 그 위대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광명의 민족입니다. 이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조상들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